거래 절벽 끝에 서 있는 이사 중개업체 줄줄 폐업 또는 감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 상황, 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이제 일감이 줄어드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이사라든지 중개업소를 얘기를 했는데, 자, 아파트 거래 절벽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이사업체 일감이 3분의 1로 줄어서 가게문 닫고 트럭을 처분을 했다. 1,000만 원 넘던 월 수입이 300만 원 밑으로 상당히 좀 많이도 버셨네. 한때 잘 나갔을 때 워낙 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제 수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공인중개업소도 한 달에 한 건 계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원들 내보내고 버티기 작정으로 하는 거고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코로나 특수 사라지면서 매출이 반토막인데 자재값, 인건비는 또 30~40% 올라서 아주 치명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사업체, 중개업소 등들 또 아주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아까 인테리어까지 얘기했는데 이 가정업대에도 또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자, 뭐 이 롯데 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2%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57억 원 흑자에서 81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을 바꾸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주택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매출은 줄고 물류비용 같은 원가 부담은 늘어서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주택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받는다며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네요. 서울 땅값 2,000조. 땅값이 2,000조. 우리가 조 단위로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2,000조를 돌파했는데 제주는 5년 동안이나 70% 가까이 급증을 했네요. 자, 전국 땅값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대요. 서울 땅값도 2,0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로 70% 가까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땅값까지 엄청나게 올려놨네요. 자,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 땅값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 젊은 층이 몰리는 사회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 땅값 2,000조 원 돌파. 자, 통계를 한번 보죠. 전국 땅값이 6,207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 땅값은 문재인 정권 내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2017년에는 4,469조 원에서 시작해서 2018년 4,800, 2019년 5,200, 2020년 5,600조 원으로 올라섰고 마침내 6,000조 원을 돌파를 했네요. 자,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에 1,300 이렇게 매년 7에서 12%씩 올렸어요. 물가 상승보다 훨씬 상회하는 땅값 상승분이네요. 지난해 오른 뒤 지난해 2008조 마침내 2,000조 원 시대를 진입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그리고 광역 대도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안에서도 100조 원을 넘는 곳이 4곳이나 된대요. 강남, 서초, 송파, 또 하나 어딜까요?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구까지 해서 각 구의 땅의 가치가 그야말로 100조 원을 돌파한 곳이 4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구가 역시 1등이네요. 316조, 서초구가 213조.
송파구가 183조, 예, 그리고 용산구도 지난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뭐 조단위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대규모 빌딩이 밀집돼 종로구 99조, 재개발 재건축 이 활발한 마포구 92조, 100조 원에 근접한 곳이죠. 또 서울만 아니래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1조네요. 화성시가 125조, 두 곳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땅값으로 딱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땅값 총액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 였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68.7%나 달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9%인데 반해서 제주도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도 지역의 비중은 23.6%에서 22.2%로 1.4포인트 줄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몰리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값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디딤돌 대출, 빌린 차주, 이자 부담 낮은 체증식 상환 변경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첫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체증식 상환 초기 상환 부담은 낮지만 갈수록 원리금이 들어 선택에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자 부담이 초기에 낮은 체증식 상환 부담, 그건 뭐냐면은 체증식 상환 부담 초기에는 굉장히 이자 부담을 작게 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많이 내는 거예요. 소득이 이제 많아지면서 많이 내게끔 하는 부분인데, 잘 상황을 살피면서 하자 이거죠. 자, 일단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내년 1분기까지, 분기죠. 1분기까지면은 언제예요? 내년 1, 2, 3월까지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대출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동결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가 심각한 물가 충격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 중에서 디딤돌 대출의 상환 방식에 대한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 체증 상환 방식은 초기 이자 부담이 낮은 대신 기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을 낮추고 싶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정부는 자녀 만기 10년 금리 3%로 1억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체증 상환 방식으로 바꿀 경우 월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110만 원에서 무려 28만 원으로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초기 6개월 평균값이고 상환 방식을 한번 바꾸면 만기 시까지 다시 변경할 수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정부는 한편 택시라든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에카소유가스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뭐 어민들에 대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 경유 기준 금액도 기준 단가를 현재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해서 민상경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상환 방식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는데, 이거는 좀 선택을 우리가 잘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즉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한 몇 년 후에 새로운 아파트, 뭐 좀 더 나은 아파트로 바꿀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이니까요. 많은 분들 한번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쏙쏙 부동산 뉴스를 들여다봤고요. 자, 날씨가 덥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또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관련된 좋은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